오늘 토론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해주신 토론위원님과 내빈 소개를 먼저 드리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좌장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자리해 주셨는데, 현재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 조직위원장으로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아주 열정이 넘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네, 참고로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는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개최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전통식품과 전통주 등 그 중소식품산업 육성을 좀 담당하고 있는 부서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우리 신우식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마침 우리 도의 지금 도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그 산농혁신 사업과 관련된 산농혁신 포럼이 청양에서 있는데요. 우리 농정국장님 거기에 참석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정우송 농정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공주대학교 유충렬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술연구소의 이종기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산소곡주 사업단 노희랑 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발표해 주셨었는데 우리 나장현 우리 홍보추진위원장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산산소곡주 관련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두 분 참석해 주셔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우리 현장에도 방문을 했었는데 자양의 유희경 대표님 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한산소곡주 영농조합법인 이재면 대표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내 소개 간단하게 마치고요. 마이크를 우리 이동필 전 장관님께 받아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난해 9월 5일 날 부임을 하고 6일부터 그 경북 의성 남촌이라는 곳에서 노모하고 같이 삼시세끼 하면서 텃밭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동안에 처음 한 달 정도 지낼 때는 글쎄 한 40년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연구자로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포부 이런 것들을 정책을 하면서 마음껏 이렇게 펼쳤으니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했으니 이제는 좀 어머니하고 좀 이제 좀 편하게 지내자 이래 싶어서 기분도 괜찮았는데, 한 달 좀 지나고 나서 탄핵 정국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서 저 스스로가 회사 죄인처럼 그렇게 도문불출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9개월 되나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농사꾼 손이 다 될 정도로 이렇게 체중이 12kg나 빠지고 새벽 4시간 되면 일어나서 들여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제가 농사를 해서 대단히 소득을 얻는 것보다도 직접 한번 체험해봄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실감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이 전통주 분야는 사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술이 없다 이러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산업 이전에 아까 우리 발표에서 이 박사님 이게 뭐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술이 없는 세상,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윤활적이고 기쁘거나 슬프거나 같은 경우에 어떤 술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술을 많이 마시죠. 우리가 세계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긴 하는데, 이 술 마시는 것을 좀 이왕이면은 이 좋은 술을 마셔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지역 경제 혹은 농가 소득하고도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일찍이 했고, 그 현장에서 전통주 산업 육성 이런 쪽에 1992년쯤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주세 보전, 증세 편의 위주의 규제 정책을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오늘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여전히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특히 또 일부에서는 최근에 주세를 지방세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뭔가 새로운 주류 정책이 아마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오늘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이 주류가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저도 그 불원천리 그 두문불출의 그걸 깨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제가 충남의 금산이라는 것은 금산 인삼 엑스포 그쪽도 주류 비슷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원래 3월부터 그걸 나가는데요. 그 결심을 하게 되었을 때 아주 그 충남 쪽에 계시는 농민단체들 중에 특히 전농 쪽에서 충남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아주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힘이라도 혹시 도움이 된다면은 지금이라도 가서 좀 뭘 해야지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술 마실 때 건배사 그렇게 하죠. 주향천리, 인향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먼 길이었는데 그럼 뭐 이제 1시간 남짓한 이런 토론 시간인데 아무쪼록 오늘 이 계기로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오늘 뭐 중앙정부에도 오셨고 또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전문가들 계시고 특히 지역발전 이런 그 틀 속에서 술을 어떻게 이것을 하는 이런 측면에서 충남발전은 충남연구원이 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더군다나 이 서원 자체가 공부하는 분위기로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그 발제하신 분이 3분인데요. 토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선은 그 현장에 계시는 그 2분 기술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나 사장님하고 이종기 대표님하고 요 3분이 이쪽에 좀 한번 얘기를 좀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지자체 차원에서 할까요? 우리 강 원장님은 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강 원장님도 한번 지역 입장에서 이 지역 활동 수단으로서 어떻게 쓸 것이나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김창희 원장님하고 김창희 원장님 나중에 마무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중앙정부는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특히 우리 유충렬 교수님은 여기 공주대학 교수로서 있으니까 좀 생소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분이 총리실에 뭐 오랫동안 아주 규제 경제조정실장도 하시고 노동실장도 하셨고 농식본부의 규제 지금 심사위원장이시죠. 아직까지는 그랬죠. 뭐 이제 바뀌면 어떻게 잘릴지 모르겠는데 오늘 규제 얘기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계시고 방청석에 이래 보니까 오늘 방청석에 여기 보니까 뭐 여러 언론인들도 계시고 오늘 또 발제하신 분도 계시고 특히 제가 기억이 나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우리 술 산업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신 우리 그 음영근 박사하고 전창훈 박사도 이분들이 술을 많이 마셔야 술 산업이 발전한다. 박경철 박사도 신경을 하셨죠. 그렇게 해서 토론을 하는데요. 순서는 제가 말씀드렸고 대략 한 분이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하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구부터 얘기를 할까요? 그 3분 중에서 제가 보자. 그러신 겁니까? 마이크 필요하신가요? 네. 예, 저는 서촌군의 한산모시 소국주 사업단장 노희락입니다. 한산 소국주는 이제 한산모시와 함께 서촌군의 대표적인 이제 특산품인데요. 그래서 저희 이 사업단이 올해 이제 1월 2일자로 신규로 사업소로 제가 새로 조직이 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업단 안에 이제 모시팀이 있고 소국주 팀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왔는데 저희가 장모님이 한산에서 소극주를 담으세요. 근데 저도 술을 먹을 줄만 알았지 와서 보니까 참 할 일 좀 많다. 그리고 오다 가다가 좀 관심을 갖고 볼 걸 하면 이런 좀 반성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산 무시보다 한산 소극주가 어떤 브랜드 가치가 더 높다고 봐지는데 왜 이 그 서천 군의 행장에서 이걸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냐. 앞에 주제에서도 계속 나왔듯이 어떤 법적 제한 때문에 그랬지. 농가들이 하고 있는 가양주, 뭐 일주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전에는 주세법에 이 세금 문제 때문에 국세청에서 계속 단속을 했죠. 그 지역에서 이런 이제 소득이 높다 보니까 이제 뭐 군수님이나 여기서 기관장끼리 좀 그냥 놔두자라는 정도에서 그냥 묵인하고 해 왔어서 행정에서 대놓고 뭐 이걸 지원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2009년도에 한산면을 중심으로 이제 세계 읍면이 이제 소극주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어떻게 새롭게 이제 소극주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당초에 12년도에 첫 지정을 할 때 이게 술 제조 면허를 내주는 농가가 이제 23개, 그 다음에 13년도에 34개, 뭐 42개, 현재 올해 10개를 포함해서 총 61개가 제조 면허를 이제 받았습니다. 받아서 아까 이관일 박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제조 면허 60개 농가가 1년 평균 수익이 4천만 원 정도 되고 많게 나오신 분들은 억 단위도 나고 뭐 나장희 대표 같은 경우는 몇십억 매출을 들고 연도별로 이 계속 그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2014년도까지는 주로 이제 군비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2015년부터 저희가 한산소극주 6차 산업화 지구 지정 조성 사업 받으면서 그때 제가 30억을 받았는데 소극주 어떤 지역 농가의 어떤 새로운 뭐 지역 활성화의 모델을 현재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지구 지정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현재 진행 중인데 아까 이제 주제 발표도 계속 나왔던 거예요. 저희가 한산 소극주 갤러리를 현재 그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전에 그 공방으로 쓰던 그 옛날 건물을 현재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여기에서 소극주의 어떤 시음이나 판매, 전시, 그다음에 체험마을 뭐 이 안내 이렇게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 주민들이 이걸 운영할 만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 좀 부족해서 저희들은 어떤 지역 청년들을 좀 활용해서 좀 사회적 기업으로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극주 테마거리 같은 경우도 상가 이제 거리가 한 150m 정도 있는데 거기에 그 빈집 상가들이 한 7개 정도 있어서 여기도 소극주를 판매하는 판매 점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이제 거리나 이제 그 위치가 한산 재래시장 주변인데 거기에 뭐 이런 뭐 1인 창업 뭐 크립토 마켓이나 이런 것도 현재 하고 있고요. 그 같은 공간 이제 걸어서 한 5분 10분 거리인데 여기에 이제 서천군에서 운영하는 뭐 시티투어 버스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소극주 도굴 카페인데 이거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소극주는 일반 소극주가 있고 이제 소극 화주라고 해서 이제 불소극주인데요. 이거를 개인들이 어떤 숙성실을 하기가 좀 어렵다. 뭐 어떤 예산의 문제점 때문에 공동으로 어떤 숙성실을 좀 만들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동굴을 인적인 동굴을 이렇게 지하 형태로 파서 거기에 소극 그 화주 숙성실 하면서 어떤 이제 관광 기능까지 하는 사업을 현재 그 외에 뭐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소극주를 먹을 때 가장 뭐 맞춤 안주가 뭐냐 해서 안주 개발 뭐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아까도 이제 자양에서도 말씀하다시피 이게 이제 식약청의 어떤 기준에 맞는 그 하다 보니까 아까도 뭐 이제 맛이 똑같아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이그 소국주 누룩 이 냄새에 있어서 뭐 어떤 그 깊은 맛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뭐 그런 맛이 좀 떨어진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통일된 맛으로 가야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전에 있던 맛을 유지해 가면서 이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아까 또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육식농가 하다 보니까 병이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제조원만 다르고 이게 소비자가 볼 때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제조 농가에서 볼 때는 이게 그 술병을 제작하는데 보통 뭐 10만 명 단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인들이 이걸 어떤 병을 개발해서 쓰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군에서 디자인을 해서 준 건데 소비자들은 병이 같으니까 이걸 참 고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 이렇게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계속 뭐 중복된 얘기지만 처음에 20농가, 30농가들이 이 제조면을 받았을 때 하고 지금 한 60농가 넘어가니까 지금 그 가양주를 제조하신 분들이 한 200에서 250농가 정도 있어요. 약간의 갈등이 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금 내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세금 내고 장사하는데 당신들은 그냥 하는 거니까 뭐 서로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아주 홍보나 마케팅 부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어서 행정에서 뭐 홍보해주거나 이런 부분들 어떤 예산의 한계점 뭐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서 젊은 인력들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게 새로운 그 창업하신 분들도 계속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런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 뭐냐면 지금 그 농가에서 이제 하고 계신 특히 이제 할머니 분들인데 이분들은 뭐 법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옛날부터 술을 담아서 먹거나 누가 팔아가면 팔고 이런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제주면을 받아서 넘어오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아까 그 식약청이 제시하는 그걸 따르려면은 그 필수 시설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저희 군비로 한 1,500만 원, 그다음에 농가에서 생각 부담해서 이제 필수 시설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거기에 공장을 짓고 이 공장의 또 면적에 따라서 많게는 뭐 1억 가까이 투자가 초기 차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나머지 현재 하고 있는 그 농가에 대한 이제 그 신규 제조 배로를 못 넘어오신 분들에 대한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좀 일주니까 어떤 단속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이관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제도적인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이쪽 그 250여 농가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어떤 섹터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관광 상품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말씀하셔가지고 토론이 하여튼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나 대표님을 제가 처음 만난 지가 한 20년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도 비슷하고 또 웃는 모습도 그렇고 그 안고 있는 문제들도 아직도 비슷하고 이래서 예. 예, 소옥주 포럼인데 사실은 소옥주 한 잔씩 하시면서 이렇게 나눴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품질 말씀하셨는데 이율적이진 않습니다. 저도 3,000가마 정도 담지만 가만 동가가 다 달라요. 왜냐면 조미하지 않고 순수한 발효주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브랜딩해서 맞춰가라는 거지. 지금 와인도 수천 가지 있으면 맛이 다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농사 지시는 막걸리 드신 분한테 막 구별하고 모르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품질이 다 다르다는 것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품평회를 해보니까 주질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은 경쟁을 시키니까 이제 양식물 조금씩 나오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품평회들은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또한 전통을 개선 발전만 해야 되느냐, 이건 이게 맞는지를 저는 그렇게 알고 사왔는데 어느 정도 젊은 층에도 맞게끔 개선 발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산 소옥주는 정통으로 가고
뭐 순소곡주가 됐든 백제소곡주가 됐든 약간의 젊은 취향으로 만들 다각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완주에 술박물관이 있는데 양주장도 없는 고장에 술박물관이 300억 들여가지고 지금 털털 사람들 날리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양주장 많은 동네에 뭔가를 이렇게 그 집단적으로 해서 술의 메카를 만들어주는 게 세계적인 관광이 올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우식관님한테 부탁을 드린 것은 우리 술 대축제를 우리 한산에서 한번 열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성 국장님한테는 우리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우리 충남의 술 축제를 할 계획이라고 하신다면 우리 소축제하고 더불어서 진행하게 되면 양장도 가까이 있으면서 양장도 방문하고 술도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진흥청에 전주에 와 있고 한시경도 이제 전주 내려온다고 하니까 술에 대한 연구 기반 정도는 부설로 그 산하단체를 해서 저희 3만 평이 술 하려고 만들어 놓은 터가 있으니 그 연구소 하나의 과가 됐던 술 전용 시험 연구소 한산에? 예예.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술의 메카 한 살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아주 그냥 희망이 하시는 것 같은데 폰편에는 지금 그럼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지금 축제 3회째 올해 3월째 합니다. 그러니까 한산 소곡주만 소곡주만 되고 축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폰편이 하는 네. 좋은 일 같네요. 예, 근데 뭐 자꾸 하루여로 하루에 뭐 그런 속도여 같은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술대축제, 충남 소곡주, 충남이 그 술이 많죠. 충남이 여러 가지 좋은 술들이 많은데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 엮어가지고 어떻게 서로 이 관광하고 이렇게 해서 전 후방 산업을 발전시킬 거냐 이런 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좀 소개해 주시고 우리 이종기 대표님은 문경에서 오미나라라고 오미자를 가지고 그 정말 한국 지금 최고 가격을 받는 내가 모르긴 해도 좋은 술을 믿고 계십니다. 원래 그 혜태 이런 데서 정통 양조를 하셨던 분이죠? 오비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 한산 소곡주 발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예, 지금 뭐 장관님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발표하신 분들한테 내가 질문 한 가지씩 드려도 될까요? 발표하신 거를 더 뜻깊게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그 나장현 대표님이 저는 그 우리나라에 손꼽는 정말 그 술에 그 아주 헌신하는 그런 분으로서 앞으로 발전이 더욱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 아까 이관율 그 연구원께서 그 얼마 전에 그 표준화 이후에 뭐 주질이 같아졌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인가 표준화 작업을 한 장본인입니다. 제가 우리 술연구소. 근데 그때 처음에는 그 실태 조사를 이제 주질을 위주로 해서 한 해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서천군에서 이걸 양성화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한테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한 5년을 했는데요. 근데 또 이제 나 대표님은 그래도 각자 특색이 있다. 그렇게 획일적인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여간 제가 그건 나중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그 나장현 대표님께 한 가지 그 질문할 거는 뭐냐면 그 아까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이제 소곡주가 원래 문헌상에서는 그 작을 소자나 또는 그 어릴 소자를 쓰는데 지금 이제 소박할 소자를 이제 쓰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5, 6년 전에 이제 그 생각한 바에 의하면은 그때 여기 와서 가장 놀란 거는 누룩 사용량이 쌀에 비해서 많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그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제 쌀 80kg에 누룩이 뭐 20kg이나 그 이상 쓰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그 문헌상의 전통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지금 그 우리 전통주의
그 경쟁력 문제에 있어서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품질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원가 문제인데 원가 문제는 다 그 상당한 부분이 주세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세율은 낮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 소국주 같이 고급주는 소주는 그 한 병당 뭐 한 200~300원 내거든요. 주세를 72%라고 하지만 주세가. 근데 소국주는 뭐 불소국주 같은 걸 한 병에 10,000원도 내고 이러니까 이건 굉장히 불평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은 그 우선 원가 상승 요인 중에서 그 누룩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상당한 그 원가가 하락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누룩들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요. 뭐 여가가 좀 좋아서 조금만 넣어도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 반대라고 보거든요. 근데 적을 숫자를 썼던 것은 누룩을 적게 넣었다고 해가지고 적을 숫자가 아닐 거라는 저는 믿어지고요. 중국에는 대국주도 있고 소국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누룩을 적게 넣으면 술이 묽어집니다. 그럼 급수량을 또 줄여주는 거예요. 소국주의 특징은 점도도 있으면서 약간 묵직한 맛이 소국주의 매력이지 백세주처럼 그냥 물 급수량 누룩이 적어지면 급수량이 넓어지고 분장할 때 활발해지면서 단맛도 줄고 그 진한 맛이 많이 줄어요. 그러면 일반 약주하고 똑같은 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국주는 좀 무거우면서 좀 중량감 있는 게 헤비한 맛이 소국주 아닌가 하는 그 전통을 그렇게 지키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 의견도 존중이 되고요. 이제 소국주는 뭐 와인하고 비교하면 그 일종의 아이스 와인이나 늦다기 와인에 이제 비교가 되는데 당도도 높고 알코올 농도도 높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안질뱅이 술이다 마시면 자꾸 이제 달아서 더 마시게 되니까 그런 그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건 이제 역가하고 누룩의 역가하고 그 발효 온도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룩을 많이 쓰던 적게 쓰는 거하고는 뭐 과학적으로는 큰 그 연관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쭉 여러 가지 뭐 누룩에 관한 연구라든지 뭐 품종에 관한 연구 이런 거 더하기 이 소국주의 그 누룩을 적게 쓰는 거에 대한 연구 과제도 앞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발표하신 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은 그 전통주 시장 현황에서 그 이제 판매 현황이 이제 막대 그래프하고 꺾음선 그래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09년도서부터 2016년도까지 이제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제 그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을 한번 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막걸리 제가 알기로는 막걸리 요인 때문에 막걸리가 인기를 끌면서 막걸리 때문에 시장이 확 됐다가 다시 막걸리가 축소되면서 시장이 확 줄어드는 이런 시장. 그럼 막걸리가 가만히 있는데 상승하거나 가만히 있는데 줄어드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고 원인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일단은 좀 유행 외면을 좀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막걸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사케라든지 맥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소비자들이 좀 찾는 경향이 좀 있어서 막걸리에 대해서 지금도 저희도 그 한때는 막걸리를 매번 다들 마셨는데 지금은 또 막걸리를 안 마시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다가 그 일본 동기에 한국에서 팔리는 그 일본 술들을 한번 대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같은 기간 내에 증가할 때는 국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홍보를 해줬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쇠퇴한 거는 주로 품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서 그 당시에 2010년, 11년도 세 컨테이너가 일본으로 가면은 최소한 한 컨테이너가 반송됐다고 합니다. 품질 문제. 그런 상태에서 이게 유지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것을 보면은 정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응시키는데 또 품질 문제가 이걸 지속화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어떤 육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하려면 품질 문제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오래 갈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발표하신 분은 이제 제가 그 발표를 들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는요. 일반적으로 그 매스컴이나 또는 어떤 지자체장께서 나오셔서 뭐 발표하는 거에 비하면 술은 그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이 발표에 의하면은 그 주류 산업의 가치 사슬을 볼 때 굉장히 미약하다 이게 주류가 가치가 창출이 별로 없다 이렇게 그걸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도 이게 2014년 산업연관표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봤기 때문에 네. 그 자료는 신뢰성이 있는 거고요. 한국은행에서 반영되는 게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거고요.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을 때 부가가치가 그러니까 해당 생산업체의 부가가치는 높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추대 전방 산업이 없는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점은 저는 그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주류 산업은 우리나라 농업이나 관광에 거의 기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태를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세계적인 실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양조장이 10만 개 내지 제가 알기로는 한 15만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각각 양조장이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1%도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독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오비하고 하이트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지만 두 군데가 그 규모의 경제가 엄청 크죠. 근데 독일에는 수천 개가 뭐 한 리나 면 단위에서 이렇게 큰 게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만약에 우리가 프랑스의 산업 연관표를 가지고 전후방 구조를 평가했을 때와 우리나라의 그 지금 결과치를 비교해 본다면 방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나타날 거고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전방산은 전혀 없는 부분이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규모의 이제 전통주 이야기할 때 규모의 경제 전략을 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양성을 갖춘 형태의 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소국주 맛을 다양화하고 그것들이 라벨링으로 나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우리의 한계를 수치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업의 육성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의 현행 그 주류 산업은 그 1930년대 일제가 1907년도에 아까 쭉 이제 나 대표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때 일제가 들어와서 그 이제 기존 산업을 초토화시키고 그 일본이 전쟁을 극심하게 일으키면서 그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그 소주 그게 이제 국가 육성 그 술로 돼갖고 이제 그래서 전후방이 지금 소주 업체를 뭐 관광객이 갈 리가 없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 관광, 독일에서 관광, 스코틀랜드에서 관광에서 술 업체가 없으면 관광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그 육성책으로 보는 거하고 현행 우리 그 일제가 뿌려놓은 그 잔재우에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전략 방안들은 그렇게 갖고 가자는 제안이에요. 이게 술 산업 자체가 특성이 전방 산업이 없을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고부가 가치가 없다 이런 거하고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전방 산업이 없는 거는 술 산업의 큰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전방에는 이게 뭐 이게 술 먹고 하는데 그거밖에 사실은 어떻게 와이너리는 와이너리 자체가 그러니까 와이너리 앞에 적은 없으니까 와이너리 자체가 굉장히 고부 가치를 생산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전방 산업이 많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없다고 해서 그 나쁜 건 아니고 특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 특성입니다.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제 이것으로 하고요.
그 이제 다양성이 소옥주의 다양성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연구 보고서에 우선 이제 그 당시에 그 단장님하고 제가 처음에 스코프를 제가 이제 이런 스코프면 하겠다는 게 제가 이제 이 지금 그 나 대표님이 하시는데 이외에는 제가 만일에 지도를 하게 된다면 생주 이외에는 난 안 하겠다. 생주. 그래서 이제 표준화할 때도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위생적인 면이나 법규적인 면 이제 그 당시 처음에 가보니까 그 빨간 그 쓰레기통 같은 거를 이제 술통을 쓰고 막 그런 집이 많았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표준화시키고 단 그 집집마다 그런 테두리를 기본으로 하고 다양성이 정말 그 존중돼야 되고 확보해야 된다. 이 내셔널 리커로서 한산소곡주는 우리 나 대표님이 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생주만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흘러간지 그 뒤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앞으로 그런 분야도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우리 이 대표 가지고 계시는 그런 그 전문적인 양조 기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과거에 그런 인연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결국은 술 맛이 좋아야 되잖아요. 맛과 향, 뭐 품질 이런 것이 관건인데 이게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쪽에서 좀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예, 고맙습니다. 이왕 이렇게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강 원장님. 예. 지역 경제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충남에 술이 좋은 게 많죠? 예, 술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충청도에 이렇게 충청남도 특히 논산의 가야고 광주, 청량의 구기자 술, 금산 인담주, 계룡 백일주, 연천 두견주, 예. 연주. 예. 예, 어쨌든 우리 장관님도 이렇게 사회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소곡주가 제가 보기에는 이 충남의 다른 명주하고 특징이 다른 명주들은 대체로 결국은 그 양조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차이고 좀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금산 인삼주도 대표 양조장 하나 있고요. 연천 두견주, 계룡 백일주 다 결국은 양조장 중심으로 결국 하나의 회사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그걸로 이제 그 명주가 지역 명주가 살아남는데 뭐 진도 홍주도 그렇고 대부분 다른 지역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지역에 뭐 집집마다 이렇게 술을 담글 수 있는 그 뭔가 이 구조가 남아 있는 데는 이 한산 소곡주가 굉장히 좀 특이하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작은 생태계가 있는 거죠. 그 마을 생태계, 마을 술산업 생태계가 있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뭐 이걸 뭐 굳이 표현하자면은 아주 작은 클러스터가 있다고 보이는데 결국 이 모든 뭐 큰 클러스터건 작은 클러스터건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성공 요인은 경쟁과 협력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경쟁이란 것은 내부 경쟁이고요. 협력이란 것은 이제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협력을 해갈까 바로 이 부분인데 저는 뭐 이 정도 유지해온 것도 일단 좀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냐. 한산 소곡주 이렇게 유지해온 것 다른 데는 다 없어졌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조금 좀 합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너무 큰 욕심을 낼 필요는 없다. 그런데 지금보다 조금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다 보면은 이게 생태계가 커지면 이제 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이렇게 국제적으로 클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또 뭐 그 밑에서 여전히 이제 동네 그 할머니들 뭐 밀주라고 하던 뭐 그냥 계속 가가손손 내려오는 집도 생기고 그래서 생태계가 점점 풍부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오늘 그래도 역시 현장으로 와보니까 제가 조금 더 문제 잘 들여다 보이는데요. 한 세 가지가 좀 걱정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김상길 원장님하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그 회기라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쉽고
돈이 조금 더 되는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 레시피가 일종의 표준화되다 보니까 맛이 표준화되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 나중에 망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병의 문제가 또 해결화되는 기준일 수도 있고 식품 위생 문제가 또 표준화에 또 해결화되는 또 문제일 수가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걸 뭐 아까 이관일 박사님 병은 같이 하더라도 라벨링을 좀 다르게 해서 뭔가 하자는 건데 요 표준화 그러니까 하향 표준화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하나 좀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세금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고발 문제. 세금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종의 상향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시설을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향하고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위생 처리 다 하고 세금 다 내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잘 팔고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그 배가 아프죠. 거기서 그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풀 것인가. 그러니까 내부 협력을 깨는 가장 큰 원인인 이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세금 안 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저는 그건 영세율 제도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세 번째는 고령화 문제입니다. 아까 이관일 박사님 발표 보니까 이게 돈이 되고 다 좋아도 결국은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산업이 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충남에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충남에서 경쟁력이 높은 6차 산업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6차 산업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지역 밀착 일자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뭐 이동필 장관님 잘 아시지만 금산 인삼 산업입니다. 금산 인삼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산업인데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인삼 캐는 일서부터 그 가공하고 수산센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다 이게 고령화가 이런 식으로 진전되면은 돈이 벌리지만 이제 가겠다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고 뭐 강경의 젓갈, 그 우리 광천의 젓갈이나 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괜찮은 일자리고 괜찮은 수입원이고 이 정도 농촌 중심지 정도에서 충분히 그 고용과 이 마을을 집행할 수 있는 유력한 경제력 동원인데 이게 신규 젊은이들이 안 들어오는 문제. 그래서 이거 고령화 문제는 소곡주를 갖고 돈을 벌어도 문제가 해결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금산 인삼이 지금 그렇거든요. 돈이 벌리지만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뭐 다시 반복하지만 이 고령화 문제, 회기화 문제, 그 다음에 내부에 생기는 갈등 문제들을 좀 미시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좀 중앙정부는 여기 좀 주세 문제는 좀 해결해 주시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싶고, 최근에는 지역 일자리 정책을 맞춤형으로 하니까 뭐 우리 새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도 일자리 최우선으로 잡겠다고 했으니까 요 지역 단위에 이런 작은 일자리 맞춤형 정책들이 분명히 좀 개발이 되면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우리 뭐 충남도 입장에서는 좀 팔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백제문화재 같은 거 큰 예산인데 진짜 여기도 백제의 스토리가 있으니까 좀 팔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부에서는 저는 좀 이 내부 분들한테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대부분의 이걸 너무 우리가 온정주의적으로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내부 분들한테 뭐 책임을 안 물어요. 그래서 뭐 정부가 지원을 하면 당연히 그 지원의 대가로 이제 책임은 반드시 필요하고, 근데 이 책임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으로 어떻게 잘 할 것인가가 저는 그 고민인데, 이건 뭐 제가 한 옛날에 저희 살던 동네에 일하는데 그 강원도 정선에 가면은 이 아리랑이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이.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우리 저 호남 지방 분들이 집집마다 다 누구나 판소리를 부르듯이 이 정선 분들은 다 누구나 판소리를 했어요. 뭐 애건 어린이건 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판소리를 했는데, 그 판소리가 갑자기 사라진 게 80년대 전두환이 나와서 북풍에서 그 정선 아리랑을 KBS TV에서 집중적으로 그걸 방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 인간문화재 지정하고 하면서 한두 분을 수상하게 뽑아서
그걸 정선 아리랑이라고 이제 막 그 홍보를 하면서 다른 분들이 다 내가 부르는 노래는 아리랑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정선 아리랑을 부른 할머니들이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 손자들이 우리 할머니가 부르는 건 텔레비에 안 나오니까 가치가 없구나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정선 아리랑을 박쥐화돼 버렸어요. 정선 아리랑이. 그래서 저는 지금 어쨌든 집집마다 그 소곡주 담그는 걸 그걸 계속 좀 어떻게든 좀 살려서 누구나 소곡주 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으로 봐서는 가장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60가구와 200가구 사이에 이제 그 요걸 어떻게 좀 이게 협력 관계로 만드는가, 이게 지금 내부 고발이 일어나가지고는 이게 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한번 좀 요 부분 그 상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60가구가 생각하는 것과 그냥 전통 방식으로 계속 집집마다 다니고 있는 우리 200가구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는 방안을 이건 저 연구원이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건 박사님 하실 수 있죠? 이 박사님 이 책임이 좀 무거워져. 예.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처음 그 술에 대한 연구를 공부를 할 때에 그때 92년인데 그때는 전통주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그럴 때인데 이 진도 홍주 같은 경우가 진도에 이제 대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주는 민속주로 지정을 해주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진도만은 그걸 못했어요. 왜 못했냐? 모두 다가 아니 우리가 원조다. 그 지역 진도 지역에 전부 다 의심면 일대에서 뭔 소리야? 우리 할머니도 만들었고 우리 뭐 아버지도 만들었고 이래가지고 이게 지정이 어느 한 업체가 되지 않았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기도 비슷했었는데 그때 우리 여기는 우희열 우리 그저 여인이 이렇게 지정을 받으셨어요. 비슷한 근래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고창 같은 데는 복분자주를 만드는 업체가 고창, 순창, 그 인근에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5,000개나 된다고. 대부분 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60개와 예를 들면 200개를 어떻게 갈등을 최소화할 거냐, 주세를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할 거냐. 제가 그 주세 문제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주세를 차별화하는 차등화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럽이나 미국, 외국에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 농가나 이런 데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 아니면 전통적인 그 지역의 원료를 가지고 전통적인 방법을 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주세를 차등화하는 사례 같은 데 있더라고. 우리만 예를 들면은 뭐 정주나 약주에 세금을 아주 싸게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그 국제 간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래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일정 기준을 정하고 예를 들면 엄격하게 기초 과학적인 근거 위에서 일정 경우 이하에 대해서는 뭐 이제 감세를 한다든지 면세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문득 듭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뭐 그래도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 돼. 맨날 멀리서 바라볼 게 아니라 들어가서 당면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뭐 우리 원장님이 연구를 해주신다니까 우리 정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뭐 아까 우리 나 대표가 뭐 이것저것 부탁도 하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래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은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생산을 해서 상품화해서 유통을 시킬 거냐, 팔아줄 거냐 이런 문제에 이제 지자체가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이 소곡주에 대한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지 몰랐는데요. 어쨌든 우리 나대만 위원장님하고 노희랑 단장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우리가 지방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뭐 연구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연령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젊으신 분들, 노령화, 고령화 여기에서 이제 투트랙이 나오고 그러는데 모든 저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투트랙 이제 뭐 발표를 놓으시고 그러는데 요 소곡주도 50농가 아까 60농가라고 하셨는데 50 업체의 그 제도권 안에 있는 이제 면허를 취득해서 제도권 안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 업체 또 200개 업체의 그 집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양주를 담그는 이런 소곡주를 어떻게 양수할까? 지난번에 그 작년인가요? 작년 연말에 그 한 50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했었죠. 하다가 이제 막 민원에 부딪혀서 못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저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요 255개의 경영처라고 해요. 경영처가 아니고 이런 농가들이 하는 것을 잘 이게 빗질해서 갖고 오면 되겠다. 제도권 안에 있는 50개 업체는 뭐 산업화, 규모화된 산업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게끔 규격화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러나 요 200개 농가에서 하는 그 가양주 어르신들이 담그는 이런 술들은 규격화하고 뭐 통일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뭐 집집마다 담그는 술이 다 맛이 다르겠죠. 다만 이제 거기서 소곡주의 특성이 뭐예요? 점도 뭐 달콤한 맛 먹으면 그냥 앉아서 먹고 못 일어날 정도 되는 그러한 그런 거를 유지하면서 맛은 좀 원료에 따라 다양하게 하는 것도 경쟁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200개 업체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마을 단위에서 집집마다 담그는 술을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거기에서 같이 먹고 자고 뭐 체험 마을 뭐 이런 쪽으로 육성을 하고 또 이제 50개 경영체 이제 규모화된 이런 그건 이제 경영체가 되겠네. 경영체들은 뭐 이제 대량 생산을 해서 도시로 소비처로 이제 낸다든지 뭐 이런 추세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좁은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소곡주 또 우리 가영주는 우리 쌀을 국산 쌀을 쓴다고 하면 아까 세금 문제가 아주 예민한 것 같은데 국산 쌀을 써서 국산 쌀을 원료로 해서 한다면 면세를 해준다라는 정부의 그런 어떤 진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속도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따라서 단속하는 것도 이제 그런 조항이 있다면 해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양성하기 위해서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공무원이 한 요요 얘기를 좀 많이 풀어주자 이런 얘기.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국세청 단속도 하고 했는데 양주장 시절이죠 그건. 그때 법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금산에서 인삼 엑스포를 하는데요.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엑스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과 인력,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에 걸맞게 뭐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근데 뭘 지향할 건가 나는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 특산 인삼 뭐 이런 개념인데 술도 하나 비슷할 거라고 봐요. 1884년인가 년에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네 번째로 이제 엑스포가 열렸는데요. 그때 와인에 대해서 지역 특산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AOC 제도라고요. 그것은 그 지역 원산지 통제법 통제 규정을 만들어서 그래서 좋은 와인에는 AOC 와인이라고 인정합니다. 적어도 이제 항상 소곡주로 하면은 우리가 표준화해서는 안 된다, 뭐 통일해서는 안 된다, 획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소곡주라고 할 때는 항상 소곡주는 최소한 이런 원료와 이런 제조 방법 그래서 이런 정도의 맛이 나오는 이거는 기본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항상 소극적으로 표현을 해준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시대에서. 그런 쪽으로 그 기준을 만들고 이제 이 제품을 다양화하고 그죠? 차별화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주변 숙제가 아닌가.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좀 더 깊은 연구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예, 어떻습니까? 우리 신 과장님. 나왔던 이 얘기들, 또 농림부 계획. 농림부는 뭐 지금 이제 새롭게 판을 짜야 되니까, 그죠? 식품 쪽도 그렇고, 크게술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차제에 어떻게, 이런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농업과 식품이 같이 이렇게 살고, 국민들이 좀 더,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제 전통주 관련된 산업의 진흥에 대한 뭐 종합 정책 이런 부분들이 13년도에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17년이고 해서 이제 장관님 이제 퇴임하시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준비를 했어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만든 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사이즈를 또 어디까지 가져가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정책이란 게 규제가 있고 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다음에 일반적인 지금 지원이 있거든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기반이 다 포함되겠지만 R&D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지능 개념이라서 지원 측면이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같이 코업도 해야 되지만 부딪히는 측면이 이제 식약처라든지 그다음에 국세청이 이제 주세 관련된 업무랑 이렇게 하다 보면서 그 대책을 만들면서 좀 고민이 많이 그게 되더라고요. 어디까지 담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어디까지 싸워서 쟁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석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면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술 정책은 교육 정책이랑 비슷하다. 다들 관심, 특히 남자들은 다들 관심 있고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또 한 발짝 관심은 있는데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도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우군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13년 후에 지금 이제 17년에 이제 그 정책을 만들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과거에 선배님들이 계속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바뀐 게 많이 없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좀 연결이 되는데 이제 농업 정책도 마찬가지고 좀 저는 그걸 구조적인 측면이 좀 크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뭐 여기 한산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영세한 구조를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 김용일 박사님께서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부에서 지금 1년에 쓰는 전통주 관련돼서 순수하게 쓰는 예산, 뭐 R&D도 격가지로 좀 있겠지만 40억밖에 안 돼요. 특히 이제 중앙정부에서 쓰는 돈으로 보면 뭐 다른 것 빼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인지도를 그 돈 가지고 향상을 시키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좀 구조적으로 조직화 규모화를 좀 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다만 그게 정부가 끌고 가는 형식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획일화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을 지역성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 지역의 자체적인 좀 활성화 측면에 그런 전략들이 좀 포함되는 형식의 그런 전략들이 중앙과 같이 코어하게 되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장관님 계실 때 그걸 만드셨잖아요. 그 지역 농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지자체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개념을 만드셨는데 제가 예전에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유통정책과에서 산지 업무를 했었는데요. 산지 업무는 여기 뭐 공정장님도 계시지만 지자체에서 지역에 산지유통 종합계획을 만들어 와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그 승인이 돼야지만 그 계획에 맞춰서 모든 뭐 이제 경상보조라든지 지자체 뭐 자본보조 이렇게 시설 같은 거라든지 다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늘 여기 한산소곡주 같은 경우도 이런 지역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식품 산업 정책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이행이 담보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중앙정부랑 이제 연계가 돼서 사업들이 이렇게 좀 매칭이 돼가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실행이 가능한 형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또 약간 분절적인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도용해가지고 가는 과도 있지만 또 아닌 데는 또 중국구식으로 개별 사업부를 선정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저희들이 좀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과에서는 지금 이제 올해부터 해서 지역 그 전통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해가지고 지역이랑 지자체 매칭 사업을 처음으로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런 계획들을 지자체에서 만들어가기가 좀 힘든 구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시범사업 개념으로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지역에 지자체가 매칭해서 사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되 이제 내년에는 이제 본사업으로 들어가면서는 이제 지자체에서 계획을 받아가지고 이 지역에서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승인을 하고 그 승인에 맞춰서 사업비를 배분하는 그러니까 5년 내지 최소 3년까지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가는 형식으로 돼서 식품국에 있는 사업들이 또 그렇게 다 연결이 된다면 굉장히 좀 시너지가 날 것 같거든요. 이제 거기서 플러스 알파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 농발 계획으로 돼서 뭐 농촌국에 있는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유통국에 있는 사업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면 굉장히 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제가 유통 업무를 해서 왔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엮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어서 우선은 식품국 내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 이게 수출도 활성화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자국민들이 소비를 해주고 좀 사랑을 해줘야 대회에 나가서도 그런 힘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대책안에도 소비 쪽 측면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도 좀 고민을 담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까 이건율 박사님이 그 분석해 놓으신 게 굉장히 되게 많이 인사이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연구했던 자료들도 보면 생산에만 많이 국한돼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했던 것들도 퀄리티라든지 이런 건 좀 가긴 하지만 아무래도 유통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다음에 준비하는 전략들은 아무래도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담겨 있는 형식으로 다만 가장 걱정되는 건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규제를 담당하는 업무라면 그런 것들이 아주 조절이라도 하면서라도 좀 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좀 굉장히 너무 제한적이라서 좀 그런 부분에서 얼만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가려움을 긁어줄 드릴 수 있을지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의욕적으로 여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 지역 단위의 그 식품 산업 정책 뭐 그까지 안 가더라도 하여튼 지역 단위에서 이렇게 좀 의견을 최대한 좀 반영을 한 그런 그 새로운 그 접근 방법이죠.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는 그런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는 그 사회 굉장히 제가 그 농림생한테 막 밤낮 없이 이렇게 이걸 하고 이런데도 돌아가서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뭐 별로 한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반성도 하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사람들한테 많이 칭찬받았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인사동에 우리 술 갤러리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작은 돈을 가지고 정말 그 외국인들 영국 BBC부터 해서 일본 NHK 막 계속 와서 지하에 그게 몇 평 될까? 한 30평 될까? 지하에 5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던 거. 그 다음에 그 찾아가는 양조장 말고 지금 찾아가는 양조장이 몇 개나 돼요? 지금 올해까지 하면 지금 24개고요. 30개 올해까지. 그러니까 양조장을 하나의 우리 와이너리 투어처럼 관광하고 전국에 있는 것을 좀 그 이렇게 인테리어나 이런 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문화관광의 어떤 장소로 찾아가는 양조장.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유충열 그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고 이래서 그러는데 그 식당에서 막걸리나 이 약주를 제조해가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조 유통 허가를 대폭적으로 많이 규제를 하고 이런 기업들이 납니다. 적어도 뭐 이동필 뭐 잘한 게 하나도 없다 하지만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 정도는 그래 그 정도는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오늘도 뭐 규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네. 뭐 저는 이제 술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 해외 가서 보면은 그래도 뭐 데킬라, 보드카, 샤케 하면서 뭔가 꼭 가고 이 한 곳을 찾아가게 되고 여행 상품이 있으니까 가까운 여행도 에이전트에 이렇게 해서 뭐 가서 불러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한산 소곡주는 저도 서울에서 뭐 충청도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많이 간혹가다 이렇게 구해서 먹어봤기 때문에 먹고도 싶지만 서울에 사실 없습니다. 살 때도 별로 없고 충청도 사람들 어떻게 암을 통해서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정도 하는데 용산인가 어디에 뭐 소곡주를 전문으로 파는 식당을 한번 보긴 봤는데 그 뭐 술 깨고 나니까 찾아가지도 못할 것 같고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서울에는 젊은 층들이 일본 사케를 하는 식당이 엄청 유행이거든요. 가격도 비쌀 뿐더러 거기에 맞는 또 음식도 깔끔하니까 안주도 뭐 그래서 하는데 소곡지에 맞는 뭔가 음식을 해서 서울에서도 좀 젊은 사람이 많이 찾아갈 수 있는 좀 있어야 먹어봐야 찾지 먹지도 못하는데 뭘 찾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규제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더 좀 접근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요 주변에 있는 관광업소를 하나 둘러서 우리 여기 체험이 아니라 시험이죠. 제조 과정 보고 시험하고 하나 사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좀 해외 나가 보니까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 이건 비규제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는 최소한 한국의 경쟁력 있는 거는 뭐 데킬라보다 더 경쟁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쌀하고 사과로 만든 뭔가 술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만큼은 또 세계적인 뭔가 명주를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 현재 소주를 합치고 세계에 나와서 이렇게 정류식 아니면 희석식 소주. 그건 뭐 해에서 국집도 없는 뭐 타피오카로 만든 그 주전 가지고 만든 그게 우리나라 대중주 비싸게 돼서 해서 계속 사 먹고 있거든요. 한국 술이라는 게 없으니까. 특히 이제 방금 말씀처럼 이게 이제 우리 이 술은 보관하고 유통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오히려 그 이름도 희한하던데 불소곡주. 근데 좀 네이밍이 좀 국제화될 수 있게끔 좋은 게 없는가 참 안타까운데요. 결국 쌀로서 만든 거 아닙니까? 쌀로 만든 정류주라는 게 있는 거죠. 이거를 쌀로 만든 정류를 해봐야 뭐 우리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뭐 브랜디가 되는데 뭐 종류를 위스키죠. 위스키인데 이게 좀 뭔가 좀 우리 나름의 좀 독특한 좀 네이밍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술에 대한 규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완화됐는데 아까 우리 이관율 충남연구원에서 그렇지만은 지금이 아마 기준이 아마 약간 그래도 3리터고 뭐 2kg, 3kg, 2kg죠. 그 정도 요건은 대개는 뭐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갖출 수 있는데 세제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종가세가 오늘 기본에다가 세제가 있으니까 뭐 제도권을 안 들으려고 의도는 안 들어올 것 같다는 규제를 낮추는 것인데 그런 면이 있지만 6차 산업하고 연관해서 뭔가 세팅을 만들면 규제를 별도의 세팅되는 거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류 제조장도 주세법상의 주류 제조가 아니라 6차 산업과 연계됐을 경우에 소규모 택시에 있는 주류 제조로 면허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내는 새로운 면허 체계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좀 그에 유사한 별도의 면허 체계 6차 산업형 6차 산업형 주류 제조업체 뭐 이런 하나에 그것도 세제도 약간 다른 좀 그런 게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존에 있는 골격에서 자꾸 예를 만들려고 하면은 기존 체계 부닥치니까 아예 세트로 뭔가 하나의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규제 모형을 세제부터 종합적으로 하자는 거 하나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연구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다는 게 상관없어요. 예, 뭐 6차 산업도 좀 다 한물 같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6차 산업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까지 그만두기 마지막까지 어디 술 사고 밥 사고 했던 데가 있는데 그게 국세청장하고 총리님하고 이런 적이었습니다. 우리 쌀로 된 주정을 별도로 유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듭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좋은 대로 합시다 이랬지만 실제로 총리실이 규제 이렇게 통한다고 이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큰 틀에 있어서는
방향을 잡았던 일이 큰 틀은 잡았는데 아직도 국세청 쪽에서 일부 협의해서 방법은 세 가지죠. 뭐 직거래를 할 수 있게끔 외주를 허용해주는 방법. 두 번째로 도매 주정 도매업을 조금 더 규제를 확 낮춰가지고 또 다른 정말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게끔 주정만 냈지 문으로 취급하는 도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가 뭐 이런 몇 가지 방법들인데 아마 중간에 일단 이번에 그 진입턱은 주정의 도매 진입턱을 낮추는 방법만 한다면은 누군가가 매너를 해서 나는 쌀 주정만 전문으로 취급할래. 지금 우리나라에 주정 뭐 회사는 몇 개 있지만 사실은 조주정 뭐 아니면 주정 이걸 만들어가 유통 회사는 하나뿐이에요. 독점적이죠. 그러니까 온갖 잡탕을 다 섞어가지고 그걸 이제 나눠줘가지고 그것 가지고 칵테일을 해서 이렇게 정유주 우리 희섭 씨 소주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쌀 주정이 살 수가 없는 거라 쌀로 된 이런 소리.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유 교수가 끝까지 도와주셔가지고 아직 마무리를 좀 잘 지어. 마무리는 아직 안 됐지만. 김 원장님. 네. 예, 제가 마지막 뭐 종합이라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귀중한 시간 멀리서 와주셔서 이름표 현 장관님 사실 뭐 전통주라든지 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연구도 하시고 아마 장관님 직전에 집대성한 책도 연구원에서 발간을 해서 아마 현재 전통주라든지 주류 관련된 분들한테는 바이블처럼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는 원래 술에 관해서는 오늘 타이틀이 소곡주, 한산 소곡주와 지역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소곡주 내 어떤 문제보다는 지역 활성화와 연계되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 그렇게 해서 많은 논의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역시 소곡주와 관련된 어떤 내재적인 문제들 오늘 제기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실에 와닿고요. 그래서 아까 뭐 앞에서 개념에 대해서 소곡주의 산업 연관 효과가 많으냐 또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도 산업 연관 효과는 아까 전후방 효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사업입니다만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다. 아까 제가 그 나장현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자료를 보니까 찹쌀, 맵쌀, 밀 한 8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 그냥 부가가치로 보면 한 34억 원. 그러나 그것을 하면 아까 100억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 보면 한 10배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는 걸 보면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그걸 거기에 들어가는 생산 비용이라든지 원료라든지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미래가 좋은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나온 내용과 관련돼서 보면 아까 제가 볼 때는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발전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재적으로 가장 뭐가 문제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은 오늘 아주 그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실제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오늘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한산 소곡 전통주와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우리 김용률 박사하고 최종호 박사가 우리 연구원에서 발표를 해줬고요. 또 한산 소곡주 산업화 전략은 오늘 이관율 박사님께 물어보니까 짧은 시간에 면담도 하고 실제적인 과제를 많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산 소곡주 역사와 의미에서 나장현 그 위원장님께서 그 역사라든지 특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 과제를 아주 굉장히 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연구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과제도 아까 말한 주류 문제, 그 다음에 소비 문제 이런 것들 특히 장관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이 주세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현장 밀착형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오늘 여기 최종호 박사가 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주류 관련된 연구도 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현장 토론회가 저도 이제 다른 기회가 있어서 현장 토론회를 참석을 했고 또 금년에 다른 기회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종 현안을 주제로 해서 현장에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또 농업인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라든지 관련된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이렇게 받아서 과제도 발굴하고
또 중앙정부나 또는 지방정부의 정책도 권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현장 토론회를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현장 토론회였습니다. 특히 우리 강현수 원장님께서 또 충남연구원에서 잘 준비를 해주셔서 정말 피부에 와닿고 우리 오늘 했던 주제는 한산소곡주라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거지만 우리 농업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시사점이 여기서 조출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 문제의 거창한 걸 해결해서 농업 문제를 제시하는 그런 방안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작은 것에서 아까 뭐 저도 뭐 프랑스에 많이 가봅니다만 프랑스 농업의 상당한 분야가 프랑스의 포도 와인을 통해서 아까 뭐 개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런 농업 문제 해결을 현장에서 좀 작지만 이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이제 뭐 새로운 정부 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에서 여기 몇 가지를 제가 해서는 여기다 해놓은 것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규제 완화는 이미 앞에서 과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규제 완화와 주세와 관련돼서 오늘 몇 가지 해법이 제시된 것 같은데요. 좀 더 이거와 관련돼서는 뭐 새 정부가 들어서도 뭐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축산에서도 현재 허가 축산, 무허가 축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궁극적으로는 보면 50농가와 250농가들의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차제에서 어떻게 양성화시킬 거냐 또 제도권에서 육성할 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핵심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축산에서도 지금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농업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하는 거와 축산 문제도 다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해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을 보면 뭐 그런 것들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유통 판매 확대 제가 이제 쭉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판로를 확대시키는데 젊은 층, 소비층을 다변화 확대시키는 게 어떻게 되느냐. 아까 좋은 유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또 장관님께서 마침 인사동에 이렇게 한 것들도 이 전통주에 대한 또는 이 판로를 확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서 젊은 세대에 좀 와닿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확대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서천에 가면 여기 휴게소가 있는데 여기도 좀 판매를 하나요? 서천에 휴게소에서도 여기 판매를 못하게 맞습니다. 그건 이건 못 하나요? 네, 보수도를 그래서 음주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먼 곳에 찾지 말고 뭐 가까운 곳에서도 한번 판로 확대를 위한 것을 안 된다면 어떻게 안 되는지 한번 아마 인프라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언급하진 않고요. 우리 연구원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 큰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밀착에서 제기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연구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현장 토론회의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나왔던 내용들은 메모도 잘 했을 테고 또 오늘 토론해 주신 뭐 현장에 계신 분, 또 정부나 또 규제계획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말씀은 우리가 좀 귀중한 지옥 같은 말씀이고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연구를 또 이렇게 두 연구위원회에서 열심히 앞으로 하겠고 또 챙기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은 한 5분 지났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그래도 그렇지 나도 한마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요새 지금 많이 부딪히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일사일촌이라 그래갖고 일사일촌 맺기 뭐 사랑 나눔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측이나 아니면은 이제 협회 그런 데에서 그 지역 농촌의 지역 특산품을 이제 판매 그러니까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많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증빙 자료가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저희는 조그마한 제조원인데 주가 주류로 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그런 회사나 협회 이런 데에서 카드가 쓰임새가 틀린 게 있더라고요. 그린 카드라 그래갖고 주류 구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1년에 되게 매출이 그렇게 왔는데 무산되는 매출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류가 안 되니까 다른 지역의 다른 품종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법이 없겠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카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게 해결 방안을 말씀을 못 드려요. 이제 이런 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제가 소곡주도 하고 있지만 누룩 그 사업도 조그맣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나 뭐 회사 이런 데서 요새 휴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그 1박 2일 코스라도 쉬고 가고 싶은데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느냐라고 되게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세요. 학교 측은 이제 술이라 이제 안 되지만 누룩은 자기들이 뒤져볼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근데 저희가 제조원을 해도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 연도에 저희가 좋은 기회에 자금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근데 지원해 주시는 자금은 진짜 조금인데 원하시는 부분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겠다. 저한테 건물을 이렇게 체험장과 함께 쉼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다 보니까 건물을 지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금액은 진짜 조금이고 그러길래 제가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다 해드리겠다. 대신 직영 처리로 하게 해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조장을 소곡주 제조장과 누룩 제조장 두 그릇을 짓는데 둘 다 직영 처리로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문서상에 행정상 문서상이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는 너무나 저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기에는 제 조건이 너무 경제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직영인데 그쪽에서 요새는 직영 처리가 안 된대요. 뭐 입찰을 해야 되지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지원을 받으신 다른 분들 다른 도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많이 얘기해봤는데 지원 금액은 많은데 막상 해보면은 차 뛰고 포 뛰고 그러니까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뛰고 하다 보니까 막상 건물은 판넬로 쬐끄맣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가봤는데 제가 직영 처리로 지은 건물보다 조그만 규모도 작고 그리고 그 쓴 자재도 너무 협소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조건 맞추다 보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막상 활용할 돈이 없더라.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됐더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렇게 겪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너무나 원하시는 거를 하기 때문에 충당을 못해서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행정상에 문서 기록용이 아니고 그 집에 진짜 그 필요한 그 할 수 있게 좀 적용을 해주시면 안 되나? 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법이나 규정 이런 것들이 뭐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기는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이렇게 하면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박 박사 지금 시간이 이거 생각보다 많이 흘렸는데 아주 갑술해서 한 말씀을 하시죠. 예, 장관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 충남연구원의 박경철 연구원입니다. 근데 장관님하고는 이제 전통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사실 술로 인연이 돼서 그때 우리 술 연구회를 만들어서 전국을 투어를 다니면서 전국 각지의 술을 이렇게 알리고 그다음에 거기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다녔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를 먼 이제 추억이 됐지만 또 술로 또 다시 강관님 이렇게 뵈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 인연으로 저는 중국 가서 또 중국 와인에 대해서 독서 논문도 썼습니다. 뭐 일본이나 중국 뭐 가보니까 사실 술이 지역 경제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술 기업이 이제 전체 뭐 기업 순위도 보면 전체 기업에서 10위 중에서 2-3개 업체가 전체 이렇게 기업 순위에서 2-3개일 정도로 그 지역 브랜드를 가진 술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제 일제 잔재인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세청에서 행정 편의주의로 몇 개의 대기업 위주로 술 산업을 다 장악하고 그런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풀리지 않고 지금도 그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그때 국세청 이과에 한번 장관님께서 한번 가보라 해서 가봤는데 국세청 이과에 가니까 술이 다 거기에 전시돼 있더라고요. 국세청에 또 술 그 주류 연구소까지 있고 그런 면을 보면서 이게 술이라는 게 정말 국가 위주로 행정 편의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역으로 내려보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세를 이제 지방세로 바꾸자는 지금 의견도 있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술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면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충남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충남발전연구, 충남연구원에도 술 전문가들이 많네요. 오늘 그 관련 산업 가지고 같이 사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오면서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전통주하면 우선 맛과 향, 품질을 높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R&D를 하고 뭘 어떻게 하자 하는 얘기는 기본인데 그것을 전후간 관련 산업을 어떻게 해서 발전시켜서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특히 뭐 관광이라든지 지역 음식 외식 업체들하고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늘 그 설사 그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밖에 뭐 규제나 세금 이런 재료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저는 오늘 뭐 조금 더 그 새로운 그 계획 수립하고 이럴 때 의견들 좀 많이 이렇게 수렴을 하고 그죠? 그래서 뭐 사소해 보이지만은 카드 하나부터 팔 수 없으면 아무리 만들면 못 쓰도록 그죠? 예. 그렇게 우리 오늘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관심 가지고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 발표해 주신 분, 또 방청해 주신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